봅시다. 우리가 뭐 하다가 끊겼냐면 함수 하다가 끊겼습니다. 맞죠? 함수를 하다가 끊겼어. 함수라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가위가 기억나 안 나? 우리가 뭐 하는 숫자가 있고 들어가는 수 x가 있고 나오는 수 y가 있고,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몇 개가 하나가 대응되어야 하며 그 관계가 모든 가능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느낌을, 그래서 모두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 느낌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x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정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y값 모아놓은 집합을 공역. 다만 공역에 있는 친구들은 꼭 다 대응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함수값이 된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 이렇게 부른다까지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수 이름을 붙이는 것 중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리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얘기 조금 했었을 겁니다. 상수함수라는 건 모든 x값이 다 어떤 친구에게, 오직 하나의 친구에게만 대응이 되는 것을 상수함수 형태라고 불렀다 라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어떤 선 모양이, 이런, 그렇지, 가로선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등함수라는 거는 1 넣으면 어디다 대응되고 1에 대응되고 2 넣으면 2,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식으로 쓰면 fx는 x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y는 x, fx는 x. 1대1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1대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누구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태경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태경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친구는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친구를 2명 둘 수는 없죠, 그렇죠? 여자 2명이서 동시에 좋아하면 태경이는 하나를 쳐내야 되잖아, 그렇지? 생각만 해도 좋아 죽겠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x값이 서로 겹치지 않게 y값도 하나씩만 맞게끔 하는 게 1대1 함수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끔 y값도 하나씩만 맞게끔 되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뭐 하는 친구까지 없는 거를, 안 맞는 친구까지 없는 느낌을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안 맞는 놈까지 없는 느낌은 1대1 대응. 안 맞는 놈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처리가 된다고 하면 1대1 함수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냐, 어떤 그래프가 1대1이냐 아니냐 따위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래프가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x값이 x값 하나의 y값 하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y값은 여러 개 맞아도 되지만 y는 여러 개 맞아도 함수는 맞지만 x는 무조건 하나씩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x값에 걸리는 y가 하나라는 의미에서 무슨 선 그어서 판단해보자. 세로로 선 하나 그어서 세로로 선을 한 500만 개 그어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세로선이라는 거는 x값 하나에 걸리는 y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500만 개를 그어도 무조건 하나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간혹 몇 개 만나는 경우가 있어. 2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x값 하나를 찾는데 y값을 2개를 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수라고 부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1대1 같은 경우에는 얘는 y값 하나에 걸리는 x가 하나인 게 1대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 1대1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1대1인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y값에 걸리는 x값이 하나니까 이번에 무슨 선 그어보셔야 된다? 그렇지, 가로로 선 하나 그어보셔야 된다.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어느 순간에 몇 개 걸리는 지점이 있어? 2개 이상 걸리는 지점이 무조건 있죠? 맞죠? 2개 이상 걸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1대1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 다만 하나의 x값에 걸리는 y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함수는 맞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함수는 맞으나 가로선 하나의 y값에 걸리는 x값을 따져봤을 때 하나밖에 안 되니까 가로선을 500만 개 그어봐도 걸리는 x값이 1개니까 그리고 함수도 만족하니까 그러면은 1대1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쌤 얘도 1대1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그죠? 이 아저씨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1대1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란 게 세로선 거기서 2개 만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이 되는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시면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시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점점점점 끊어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1대1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어져 있는 쭉 연속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1대1이 되려면 올라갈 거면 올라가셔야 되고 휘는 건 쉴 수 있더라도 내려갈 거면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대1이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거에 관련된 게 65페이지로 넘어가서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x가 0보다 커도 1차 함수가 0보다 작아도 몇 차 함수긴 해? 1차 함수긴 해. 그죠? 1차 함수긴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은 우리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그지? y절편 마이너스 4고 x절편 2고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려오시면 되는 거죠. 그쵸? 하여튼 0은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되겠지. 여기까지 잡을 수 있죠. 자, 그럼 0보다 작을 때 느낌이네. 그럼 봐봐라. 기본적으로 이쪽도 어쨌든 직선이 그려질 거니까 함수인 건 만족하죠. 그쵸? 그리고 1대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선 그어서? 가로선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면 돼?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만나는 것도 해야 안 돼요? 안 걸리는 것도 안 되죠? 무조건 한 개씩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된다 우리? 이렇게 얘보다 가파를지 저기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바꿔줄게. 그럼 빨간색처럼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안 되죠. 하나의 y값에 x값이 두 개 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처럼 오더라도 안 걸리죠 이번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도 어디를 향해서 와야 된다? 0, 마이너스 4를 향해서 얘도 와야 되고 오케이? 이 친구도 0, 마이너스 4를 향해서 돌진해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얘도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4 지나야 되니까 요거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 A가 0보다 크다. 둘이 공통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정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맨날 나오는 문제. 맨날 이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항상 이렇게 납득을 시키려면 항상 골치가 아프지. 이런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얼마 나오니? 그렇지. A제곱 1 나오고 양수해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왕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적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답. 요거 이건 일단 x가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갈리죠. 오케이. 그래서 x가 양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그냥 x가 나오죠. 다른 말로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음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튀어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까지 오케이? 그러면 x가 양인 동네에서는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x가 음인 동네 여기죠? 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죠. 이게 직선 형태여서 그렇지 여러분 2차 함수랑 그리는 느낌이 똑같습니다. 휘어지질 않아서 곡선이 아니라 그렇지. 이거 마치 뭐가 0,0처럼 보여요? 꼭지점이 0,0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겠니? 2 컴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겼겠어? 조금 더 어떻게? 그렇지. 얘는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고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그렇지. 훨씬 더 one to the man하게 생겼겠죠. 그죠? 휘어지면 어떡해? 직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3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볼록일 거고 심지어 심지어 위로 볼록일 거고 요래 생겼겠죠. 가면 그런 느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 두 번째. 이 시간 아니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함수 좀 밀리더라도 이거 좀 하고 넘어가고 싶다. 여러분들 특강인데. 돈 10만 원 내고 새벽 같은 시간에 나와서 듣는 친구들한테 어디서 못 들을 것 같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뭔지 알아요? 대괄호. 대괄호가 맞죠? 기호의 이름은 대괄호가 맞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숫자에다가만 대괄호를 쳐버리면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가우스 X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뭐 정해져 있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통 부르고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냥
저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은이라는 것은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다가 정수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긴 하는 거야. 그냥 3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 중에 해장은 누구예요? 3이죠.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1.5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1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태도 맞아, 안 맞아? 하! 어우! 어쩌고저 도훈이가 아주 에이스. 오늘 서술형을 7점짜리고 8점짜리 찍어서 맞추더라고. 점수가 막 난리 났어 어제 기출만. 야, 대단하더라. 말할 줄 몰랐죠. 그래서 분명 서술형이고 숫자는 딸랑 이렇게 써놨는데 동그라미 씌웠더라고. 그럼 요거만 좀 조심하면 돼. 일단 얘는 얼마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2.3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놈 중에 대빵은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게 맞아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똑같은 단어를 그러면 3과 3의 관계, 1.5와 1의 관계, 파이와 3의 관계, 루트 39와 6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이수의 무슨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라고 부르죠. 정수 부분. 그리고 그럼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뺄셈을 해버리면 그 남는 친구를 무슨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지, 소수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쵸? 이 알맹이 x의 정수 부분, 알맹이 x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listen to me. 요거 한번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상고 있나? 너 어디? 너지? 오상고는 무조건 하게 될 거고요. 가우스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이게 될 거고요. 중경은 없죠. 또 어디서 했지? 그거는 한 2년간 안 나오고 하여튼 간혹가다 이 새로운 선생님들이나 삘 꽂히는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에서는 정수 부분이 당연히 0이겠죠. 0점 자가자가 0은 들어갈 거고 1은
빵꾸가 뚫려야겠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정수분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점 작아져가면 1이 나와야 되죠. 2점 작아져가면 정수분이 얼마에 나와야 되고? 그렇지. 2가 나와야 되고 3점 작아져가면 3 이렇게 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고, 하여튼 이 아저씨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점 개수라든지 이런, 그래서 뭐 y는 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교점이 한 개죠.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범위 가지고 기울기의 범위 가지고 뭐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좀 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랑 소수분이랑 똑같겠죠. 그럼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1에서 2 사이면 다시 0 됐다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빵꾸 뚫리고 다시 2가 되면 또 소수분이 0으로 리셋, 다시 올라가다가 3에서 다시 0으로 리셋, 이런 식이겠죠? 올라가다가 점점 커지면서 소수분도 점점 커지는데 4에서 다시 리셋,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해서 뭐 또 반비례 그래프 열심히 배울 건데 유리함수라고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려놓고 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뭐 이런 것도 그건 저긴 아니구나. 그건 문제집에 나오는 거구나.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는 거, 가우스 들어가는 거, 이 정도로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딥하게 들어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나쁘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으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어떤 게 맞지? 하여튼
한 가지만 더 하자. 3번. 3번 한 가지만 더 하자. 이거 어디서 안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x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얘만 직선이죠. y는 x 제곱, y는 x 제곱, y는 x 세제곱, y는 x 네제곱, y는 x 다섯 제곱 다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예외로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n이 짝수인 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생긴지 대충은 알죠? 요래 생겼죠, 그죠? 자, 4제곱이면 조금 더 제곱이면 예시 들어가면서 할게요. 제곱이면 보통 요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곡선 같아 보이게 그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내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금 더 가파르게 띄워야 되기 때문에 0,0이 꼭지점이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휘어 올라가는 거 맞는데 내제곱이 훨씬 더 가슴 아프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얘는 으악!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약간의 예열 기간을 갖다가 훨씬 더 팍 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더 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다가 뭐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이런 거 치시고 입력을 좀 해보시면 실제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이 짝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으로 휘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3 이상의 홀수라고 해봅시다. 세제곱 같은 거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양수 쪽은 얘랑 비슷해요, 그렇죠? 양수 쪽은 느낌이 비슷하겠죠? 얘보다는 조금 더 휘어야 되고 얘보다는 좀 덜 휘어야 되지. 덜 올라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케이? 다만 얘는 음수를 넣어도 결과가 양수가 나오겠지만 얘는 음수를 넣으면 결과가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반대편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띠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 중간 정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악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대편은 우악 이렇게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백짜리 홀수가 들어가 보면
얘도 으악 으악 이렇게 생겼어. 거의 과장을 좀 못해서 자 거의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니까.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안 알려주고 그냥 바로 그리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짝수면 저런 모양으로, 홀수면 이렇게 무슨 대칭 모양으로. 이 쪼가리를 180도 돌리면은 여기 갖다 붙는 느낌의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인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1 때는 안 나오다가 고2에서 갑자기 그리라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제1학원에서는 이걸 해주던데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얘는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범위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응. 해보셨죠? 그래서 뭐 x가 a보다 작을 때 a와 b 사이일 때 b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은 뭐 x가 이거보다 작으면 뭐 둘 다 부호를 바꿔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x 더하기 뭐시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뭐시기 가지고 마이너스 몇 x가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되겠죠? 사이법이면 얘는 양으로 나오고 얘는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뭐만 나와? 숫자만 딸랑 나오겠죠. 날라가고 x가 b보다 어때버리면 아싸리 컷버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로 나오니까 몇 x 2x 더하기 몰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a랑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 그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을 특정한 패턴에서의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을 조금 쉽게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어. 그럼 어쨌든 1이랑 4에서 요래 그려진다. 오케이? 그냥 나머지를 찾으면 되지. 한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면 이렇게 됩니다. 4개면 중간에 바가 하나 더 나오고 평평이 하나 더 나오고 5개면은 더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옛날에는 막 이런 것도 다 막 시험 문제 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날라갔어. 요즘은 이런 거 다 옛날에는 이런 거 다 가르치느라 진도 못 나가고 막 주말에 다 부르고 진도 못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 나오는 게 비슷하게 나와서 개꿀입니다. 가르칠 거 없어서. 항상 그게 고민이지. 200, 300을 가르치면 100, 120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80만 가르치니까 50 이상을 안 배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자, 오늘 한수 많이 느꼈어. 어우씨, 벌써 2시냐? 쉬다 하자.